저는 여기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셋이 워낙 강자들이 많아요. 워낙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어가지고 피셋의 강자가 7급 시험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직 시험에서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피셋이 1차로 강화시키고 2차에서 저와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다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리형으로 타율적으로 일단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를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명도 별도로 자료를 주고 시간 체크도 분명히 해주고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다고 그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좀 간결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또 산만해지면 말씀을 하십시오. 두 개의 시험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커리가 조금 독특하긴 해요. 국립외교원 5급 시험과 그 다음에 외무영사직 7급 시험을 겸용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커리를 짠 이유가 순전히 피셋 때문입니다. 이번에 외형직 1차 피셋이 워낙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꽤 유망한 친구들이 전공에 꽤 일단 장점을 보였던 친구들이 1차에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1차 어들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5급은 진작에 피셋을 2014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 제도를 일단 통해서 지원했던 친구들이 상당수가 또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이 친구들한 입장에서는 5급 피셋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7급 피셋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7급 외형직 친구들한테 조금 위축감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0년에는 국제법 국제정착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바로 작년 시험이죠. 그런데 올해 문제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의외로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아직도 해설을 안다는 이유가 굳이 그러니까 2020년은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접근도 면에서 제가 분명히 해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설 강좌를 여기저기 올렸는데 근데 올 시험은 불과 2주 전에 봤던 시험은 너무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을 때 가령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인섭 교수, 서울대 교수의 신국제법론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저기 뭐 유튜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누차 얘기했거든요. 그건 너무 오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있었던 거 위주로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020년 기준으로 그 정도의 난이도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높지 않은 난이도에 어떻게 본다면 평년 수준보다는 좀 미달할 정도의 난이도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내년에도 외부영사직 준비를 하는 분들은 그런 난이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겠죠. 올해는 피셋도 첫 번째 시험이었고 아마 2차 시험에 좀 공을 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마 1차가 이번 2021년 외형직에서 가장 관건이 됐고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새 시장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게 뭐냐면 예년에 비해서 7급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전에보다도 좀 미달한다는 얘기는 1차 그 피셋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추후에 일단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난이도는 올해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7급의 1차 피셋 시험은 아마 대폭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희 커리가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딱 하나야. 그죠? 5급 시험에서는 국제경제학이 바로 외무영사직과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식과 주관식에 대한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깊이도 분명히 다르죠. 서술형의 입장인 국립외교원 제도와 객관식 시험의 일단 접근법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들어가는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이 이게 조금 더 획기적인 거죠. 여태까지 심리적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진입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5급 시험과 7급 시험에 대한 준비 과정은 너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커리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결정해도 되죠. 그러니까 기초는 같이 하다가 일단 피셋 시험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이 일단 2월 말부터 3월 초에 시험이 피셋이 결정이 되니까 이 시험을 봐서 자기가
조금 더 어디에 접근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여량이 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5급 시험에 치중한다. 왜냐하면 경제학만 조금, 이게 조금은 아니죠. 난이도가 매우 높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1차 보기 전에 준비하다가 1차 시험을 본 뒤에 좀 더 가능성 타진한 다음에 뭐 외무영사주로 돌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국립외교원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일단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요거는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인지 일단 처음에 마음을 두고 오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뭐 일단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앞에 계시는 분은 어느 시험을 목표로 하셔서 일단 설명을 들으시러 오셨는지. 알겠습니다. 요거 위주 설명을 드릴게. 너무 쉬웠어. 세 과목이 그때 1차를 통과한, 이건 실증적 사례니까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저와 조금 더 호흡이 맞는 친구들 위주로 쭉 연락을 해가지고 점수를 일단 받으니까 4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시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1년하고 4개월? 1년, 그러니까 거의 1년보다 조금 더 시간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여서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 성과를 보였어요. 그죠? 이게 변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피셋을 준비해서 7월 시험까지 대비하느냐에 타겟팅을 잘 정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피셋 그리고 2차에 도구 과목들이죠. 헌법 같은 과목들 또 제2외국어는 그러니까 요번에 변수가 뭐냐면 제2외국어야. 2차 시험에서는 이 세 과목 다 쉬웠어요. 근데 제2외국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특히 수평적인 느낌을 안 주는 게 일본어 어려웠고요. 중국어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과목이 내년에 또 어려울 거라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죠? 난이도 조정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2외국어 이번에 변수가 됐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복불복이 되겠죠? 나머지 세 과목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요걸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낭패 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다시 올라갈 거야. 그죠? 피셋 난이도는 조절, 내려가고 하향되고 헌법부터 뭐 도구 과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 두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두 과목이 2020년도와 그리고 올해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난이도가 너무 격차가 생기는 거야. 그죠? 자, 일단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정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두 과목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법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이랑 판례랑 그 다음에 일단 조문 해석에 관련된 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약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이게 경제법까지 포함하니까 4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죠? 그리고 판례는 지금 제가 다른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단기란 학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판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적으로 따진다면은 판례 수업은 약 여러분들이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150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판례 수업이 별도로 필요하죠. 거기다가 조문은 여태까지 우리가 2020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조문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조문을 강조했는데 조문은 아예 조문 항목을 다 암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문화되어 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성문화되어 있는 조문만 공부를 해도 꽤 양이 많지만 핵심적인 조문 정리만 하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판례가 뭐 1, 2개월이 충분하고 조문도 1, 2개월이야. 그러면 토탈 이걸 병행하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을 한다면 풀로 쓴다면 약 6개월부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게 기본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이 기출문제인데 2020년은 기출문제의 유용성이 떨어져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매우 낮았지만 2021년 문제는 다시 기출문제를 환원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약 1, 2개월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그 다음에 동형문제 합계가 1, 2개월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원령을 쭉 따져본다면은 순수하게 전공 공부에 투여되는 시간은 약 1년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에 올인하시면은 승부를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4명의 친구 중에 2명이 딱 1년 미만으로 공부했는데 합격한 친구들이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나머지 2친구는
1년 6개월,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저와 같이 보냈기 때문에 성과를 봤던 그 친구들이라고 본다면 약 1년보다 조금 더 투여해서 자기가 심층적으로 준비한다면 잘하면 가능할 수 있는 시험인데 아까 얘기했죠. 피셋이란 변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허들을 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그러니까 이번에 경쟁률은 제가 예측하건데 88, 8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전공평가 평균 그 합격률이. 근데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92, 93, 뭐 91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5개의 문항에서 2개의 과목에서는 평균적으로 각 과목당 2개, 3개 정도의 일단 쉽게 말하면 틀린 정도의 그 개수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죠? 자, 국제정치학은 자, 국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사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이슈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이게 높아. 이번에 문제 분석했는데 14개의 문항이 이슈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슈라고 얘기하는 건 G2. 그리고 요새 최근에 듣는 뉴스 중에 오커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과 호주와 그 다음에 영국이 대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만든 뭐 이런 개념들이 이슈 관련된 문항인데 절반이 훨씬 넘는 문항이 나왔고요.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구조주의, 구성주의 등등의 이론 문제가 약 8개 정도 문항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외교사 문제인데 비율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대순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요. 뭐 이런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외교사 비중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 가지 파트에서 이론은 약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2개월 정도 걸려. 이해되시죠? 외교사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슈는 나머지 다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이슈야. 누가 더 구체적으로 이슈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승부가 걸려지는 게 국제정치학입니다. 약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하면 8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제가 좀 욕심이 많으니까 이 이슈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편이야. 그죠? 그래서 요번에 2차 시험을 치렀던 분들은 저와 같이 이슈한 분들, 이슈 공부를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뭐 많은 오류가 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시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죠? 이걸 국제법과 국제정책을 병행한다면 조금 시간상으로 압박을 느끼겠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을 잘 쓰시면은 분명히 뭐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시가 예전에 국립외교원 제도로 바뀌면서 거의 시간상으로 3년 정도가 압축하면 될 수 있는 시험인데 외형집도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소요되는 시간은 1년이면 최적인데 1년을 맞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1년으로 끊으려면 뭔가 단단한 결심을 하셔야지. 그게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패율은 조금 더 관리형으로 타율적으로 일단 그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를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명도 제가 특별히 관리했던 친구들은 별도로 자료를 주고 시간 체크도 분명히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봤다고 그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게.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일단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일단 불편한 시험이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일단 결과 안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외형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을 걸 각오하고 관리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정치학부터 일단 순서를 일단 정할까요? 국제정치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할 때는 재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 이론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힘들죠. 교재를 뭘 쓰겠습니까 하면 제가 요새 국제정치학이 조금 교재상으로 좀 낡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출간이 아마 11월 초면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움되는 텍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왈츠 이후 이근욱 교수가 썼던 왈츠 이후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고 국제정치 패러다임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형 문제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소팅을 잘하면서 암기하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죠. 국제법은 처음 들어갈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어떤 교재를 쓰냐면 제가 만든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새 개편하고 있는 교재까지 판례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역시 11월 정도가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시점은 11월이 아마 유력할 겁니다. 11월부터 공부하시게 되면 그 교재를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사용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리걸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그죠? 국제법은 법을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국제법이라는 게 파트별로 한다면 30개 가까이가 돼요. 엄청나지. 그죠? 환경법 있고 난민법 있고 나름대로 파트별로 있는데 국제법을 하나의 일관된 사고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제법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 선택하셔야 돼. 근데 국제법은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려면 아주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적 투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달은 국제법에 대해서 일단 리걸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지레 겁먹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효자야. 2020년 문제 전까지만 해도 진짜 국제법은 보통 평균 합격 커트레인이 하나 두 개야.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게 국제법이에요. 근데 2020년에 그걸 배신했지. 너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뭐 90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70점대로 육박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과목이었지. 이제부터 국제법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그때 체감한 거야.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자, 예전 난이도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국제법 다 맞고 국제정책 2개 틀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부주기수로 나온 거야. 이번 난이도는 조금 예외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무슨 난이도로 따지냐면 최고의 난이도급이 나왔던 2020년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 저는 역사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셋이 워낙 강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2년이 좀 안 됐나요? 그죠? 그런데 피셋 팀을 보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워낙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어가지고 피셋의 강자가 7급 시험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직 시험에서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공 그 과목은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지만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엇비슷할 거야. 그죠? 전공 큰 뭐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제 피셋이야. 결과적으로 피셋 팀이 워낙 강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편승하려고 여기 학원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 피셋이 1차로 강화시키고 2차에서 저와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다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원에 아까도 얘기했죠? 타율적인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중요한 학원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너무 대형 학원도 안 되고 뭐 설명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마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관리를 얼마나 충실히 해주느냐 하나의 기준. 두 번째는 일단 피셋 팀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해드릴 거는 매번 일일 테스트 그리고 주간 테스트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국제법이 워낙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 이걸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이게 그대로 그냥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 또는 일간 이런 테스트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조금 더 우리 학원에 좀 강화해서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처럼 기준 잡으시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피셋을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되고 전공과 균형을 맞추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야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질문을 이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무슨 등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네. 일단 말씀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워낙 인원이 아마 우리 3주 후에 또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워밍업 삼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같은 거리면 한번 들어보셨다가 흥미를 내가 여기가 전생에 뭐였나 봐 해가지고 아주 필이 꽂힐 수도 있겠죠. 경제학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그래요. 본인 싫어하는 거 알아. 그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야. 하다 보면 조금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근데 5급 시험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하는지 루트를 좀 알거든요. 의외로 자기야 후에 이게 적성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연코 배제보다는 들어보다가 역시 아니야 하면은 뭐 여기에 올인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기회를 조금 더 드리는 거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쿼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답안 구성 위주로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피드백 할 수 있는 2차 전혀 일단 준비가 다르니까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겠지. 심화 과정, 논문 강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7급의 그 전에 성과를 보였던 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같이 그 학원에서 같이 준비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문을 일부는 이 친구들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논문을 이 친구들은 필수인데 이 친구들은 논문까지 볼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좀 주니까 뭐 공부 욕심 있는 친구들 그 논문 보면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다 개인적으로 더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더 보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과정을 풀로 같이 이용하시다가 추후에 뭐 마음이 일단 굳어질 때 그때 결정하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질문. 예, 피셋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별도로 학원에 잠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결시켜 드리면은 피셋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워낙 스태프분들이 잘 아니까 그 해결점은 설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합격을 내년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으십니까? 아주 딱 좋아. 그죠? 충분합니다. 내년에 하면은 정말 좀 각오와 좀 달리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년에 합격한다라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야지 내후년까지도 좀 비전이 열리는 거죠. 어느 정도 합격하시려고 생각하시죠? 그래요? 그럼 내년에 승부하셔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또 처음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당장 성과 보이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그죠?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피셋 아직 궁금한 게 다 해결이 안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 피셋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셋 시험이 내년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연구가 꽤 많이 돼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아까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셋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그죠? 나가시면서 아니면 상담으로 별도로 예약해가지고 연락처 남기신 다음에 추후에 전화하셔도 되고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죠? 그럼 별도로 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카운터에서 제 연락처 받으셨다가 제가 아마 수업 중일 확률이 높으니까 문자 남기시면 제가 추후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건 따로 그렇게 해결을 해드릴게요.